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저희 오늘 오전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여당의 당대표와 그리고 원내대표의 목소리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연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증세가 아니라 복지 축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복지 축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는 복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 정신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과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집권 여당 지도부의 언급은 그 의미가 큽니다. 다만 그간 박근혜 정부 정책의 거수기라는 무소신으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반성 없이 남탓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공평 과세 그리고 재정 지출 효율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서민 꼼수 증세를 늘려왔다는 점을 국민께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당과 국민의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책임있게 복지 재정 정책을 설명하고 또한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서 실천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재정적자가 98조 8천억 원, 약 100조지요. 100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측에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35조보다도 더 많은 15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날 것이라고도 합니다.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적자가 10조 원을 조금 넘는 것을 볼 때 이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비효율적인 재정정책과 편향적이고 특혜로 일관된 세제정책에 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 방위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총 58조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이 그야말로 줄줄이 새 나갔습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 운영으로 재정이 파탄나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자방 비리에 대해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재벌과 일부 슈퍼부자들만 지원하는 법인세 감면과 각종 세제 혜택만 계속되어서 나라의 곳간이 거덜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자 감세의 대표격이죠.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는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세대의 미래를 생각해서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들이 양보와 배려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했습니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니 그 해법도 역시 수박 겉핥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규직 과보호론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은
전체 임금 노동자 1880만여 명 중에서 7%에 불과한 130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OECD가 발표한 2013년 고용보호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 제한은 OECD 국가 중에서 22위로 하위권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과보호라고 주장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정규직 과보호를 침소봉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화시키고자 하는 사용자,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 딸은 비정규직, 비유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은 평균 49세에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되지 않은 강제 은퇴로 다시 노동시장에는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 노동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2005년 이후 50대 이상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서 이 같은 내용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대선 공약의 이행부터 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에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의 정착, 2020년까지는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는 확대하고 정리해고 요건은 강화하며 특수고용직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은 확대하겠노라. 또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의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합리적 보완 등을 공약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 관련 세금을 그 원인으로 찾았습니다. 골프 관련한 특별소비세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너무 높아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를 할 수 없다며 온갖 서민 증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의 한마디에 골프 세금을 내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경기 침체 대책은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세금이 만병통치약인 양 대응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상이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 금지 해제령이라고 해석하며 반색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한심합니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이 연평도 포격 이틀 후에 골프를 치고 천안함 폭침 다음 날 골프를 치고 세월호 사태 수습은 뒤로 하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는 대신 공직자 골프 논란에 대한 반성 또한 시의적절한 처신이 먼저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판단과 상식의 기준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IS의 일본인 살해 사건마저도 일본 헌법 제9조 평화헌법이죠.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는데 이용하는 아베 정권의 야욕을 규탄합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3일 외국에서의 일본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핑계삼아 자위대의 자위권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나아가 일본의 방위 능력과 자위대 활동 범위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고토 씨의 삶의 행적에서 보여준 평화와 인권의 실천 의지가 무시되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전한 아들의 이 같은 신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도 무시한 채 그의 죽음을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등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만 이용하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국민의 죽음마저 이용하며 집단자위권을 확대하려는 아베 정권의 후안무치한 군사대국화 시도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집단자위권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하고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